비트코인이 싸지 않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주제 사실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장부가 돼요. 팽팽한 장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뭔가를 의미해요. 신호를 보낸다고. 그런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비트코인의 2009년, 10년, 11년, 12년, 14년, 14년도 좋은 장부였다라고 생각하면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전체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모빅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어. 비트코인보다. 좋은 장부기 때문에. 이 좋은 장부기 때문에 1000억을 새기면 1000억이 새겨지는 거야. 이게 순수한 논리적 귀결이야. 그래서 이게 왜 되냐라고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게 왜 됩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 강조했잖아요. 화폐는 장부다라고. 그거를 진짜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전제는 뭐냐면 한 개인이 이 사회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은 이 사회의 부분만을 파악해요. 이 말을 왜 하지? 오 작가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한 명이, 한 개인이 사회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사회 전체를. 그리고 화폐는 장부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화폐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폐쇄된 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독재자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폐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그 섬에서의 웬만한 거래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조감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장부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는 천재야. 그러면 누구는 노동을 얼마 했고 누구는 노동을 얼마 해서 우리 섬의 총 생산에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얘네들은 이만큼의 숫자를 부여해서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을 얻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독재자로서 배분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들 간에 막 교환이 되겠죠. 여기서 사고를 확장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독재자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가 너무 큰 거야. 아무도 전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유소 알바를 하는 중학생이 기름을 딱 내려온 깡패 같은 사람이 딱 내주는 10,000원을 딱 보면서 기름을 넣어주는 거죠. 10만 원을 보면서. 근데 이런 중학생이 고민을 안 하겠지만 중학생은 알바하면서 시급 받는 게 목표겠지만 사실 진짜로 화폐가 장부라면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중딩 알바생이 이 깡패 같은 놈이 이 돈을 과연 이 사회를 위해서 이만큼의 가치물을 생산하고 받은 거냐. 장부니까. 그 장부의 일부거든요. 그럼 이만큼 기여를 하고 받은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협박해서 뺏은 것이냐라는 걸 궁금해할 수 있어요. 궁금해할 수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를 알 수가 없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간주하냐면 이 사람이 10만 원을 기름을 넣기 위해서 왔을 때는 10만 원만큼 이상을 이 10만 원을 정상적으로 획득한 건지 아니면 이 10만 원어치 기름을 이상이 받아서 10만 원 이상의 부가치를 만들지에 대해서 이 알바생 고민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겠지만 그걸 간주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진짜 이상해져가지고 이 돈을 이 사람이 그 정상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주제사실이 된다면 주제사실은 이 알바생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걔도 알고 세상이 다 알아. 그러면 기름 안 줍니다. 이 알바생조차도. 왜냐하면 사고 실험해보면 그런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돈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신호기라는 게 주제 사실이 돼버리니까. 그죠? 근데 그 돈이 가치가 있는다라는 건 그 돈 자체의 종이의 질이나 잉크나 이런 건 부차적인 거예요. 이 신호로서 가치가 있는 건 이게 좋은 장부라는 정상적인 장부라는 건데 내가 이 장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나는 어차피 전체 세상을 몰라.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치열하게 고민 안 해요. 인문학적으로 돈을. 근데 비트코인은 우리한테 이런 고민을 요구합니다. 아니 도대체 돈이 뭐야? 자, 비트코인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장부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어떤 놈은 빨리 알아가지고 그냥 사토시 나카모토랑 교류하다가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얻는 것처럼 쉽게 얻은 거예요. 또 어떤 놈들은 이거 마약할 자유네. 익명성. 좋아. 그래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막 사재기 한 거죠. 누구는 재미로, 누구는 호기심으로, 누구는 마약하려고 했는데 이게 가격이 오르면서 얘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거죠. 이 과정은 되게 비정상적입니다. 이건 좋은 장부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장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장부예요. 비트코인이. 왜 그러냐면 지금은 채굴을 하거나 돈 주고 사거나 누구도 시세보다 더 완전히 싸게 산다거나 시세보다 완전히 비싸게 사지 않아요. 그죠? 비트코인은. 시작은 비정상적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주제사실에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알잖아요.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부정하고 무관하게 비트코인 알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싸지 않다는 걸 이제 인식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주제 사실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장부가 돼요. 팽팽한 장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뭔가를 의미해요. 신호를 보낸다고. 내가 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가져가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가치물을 내주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그 개인이 나한테 궁금해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회적인 구조에서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아, 이것을 공헌했으니까 자기도 가치물을 저한테 주고 그걸 바꿔가는 거거든요. 장부니까. 그런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비트코인의 2009년, 10년, 11년, 12년, 14년, 14년도 좋은 장부였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건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이거를 저 같은 비트코이너가 언어화를 해주는 건데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고민하지 않은 대중들은 이걸 이렇게 저처럼 언어화는 못해요. 비트코인도 이해를 못하고 화폐현상도 인문학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들은 알아요. 이거를 본능적으로. 뭐라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씨 비트코인 거 그렇게 불공평한 게 화폐가 되면 되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만 가지고 가면 비트코인도 이해 못하고 화폐현상 이해 못하는 거라서 틀린 명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호모사피엔스 대다수의 호모사피엔스가 비트코인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까지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형성 과정에서는 엄청난 불공평이야. 이게 비정상이고 올바른 장부가 아니야.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런 알바생으로서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양아치 새끼가 이 10만 원 어디서 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 기름 낭비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좋은 돈이 아니니까. 좋은 장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9, 10, 11, 12 뭐 피자 먹고 막 2만 개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맥시들한테는 기념도 하고 하지만 그거 전혀 기념할 일이 아니야 사실은. 그만큼 좋은 장부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오태민이 만든 말이냐? 아니야. 미제스를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미제스가 이거보다 훨씬 더 고급지게 얘기했지. 금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 화폐에 대해서. 금이 갖고 있는 역사성. 금도 처음에는 좋은 장부가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죽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이게 장부기 때문에 장부는 기록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기록이 잘 된 거지. 그래서 지금은 설사 일부는 금을 길에서 주웠다 할지라도 그건 전체의 부분인 거고 금의 대다수는 좋은 장부를, 좋은 신호를 반영해. 우리가 전체를 모르는 호모사피엔스가 전체를 이해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야, 금이. 금을 통해서 나는 이 사회의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거야. 아, 이 금을 얘가 갖고 왔다는 건 얘가 이 금만큼 사회 공헌을 했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도 부가가치를 내주는 거거든. 그래서 과거하고의 약속이고 미래하고의 약속도 돼, 금은. 근데 이 정부가 찍어낸 종이돈은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니야. 왜냐면 정부 자체가 신호를 자꾸 교란하는 거거든. 이게 미제스가 100년 전에 깨우쳐가지고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제스는 비트코인 당연히 모르지. 근데 비트코인이 바로 이거야. 비트코인이 바로 성숙하고 나면. 근데 비트코인의 과거의 이 4, 5년은 너무나 미성숙하고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비트코인 전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도록 되어 있어. 금이 갖고 있는 전체 역사에서 비하면 금은 오래됐기 때문에 극히 일부인데 아직 비트코인은 전체 역사 자체가 짧기 때문에 초창기의 왜곡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야. 전체 기관의 한 3분의 1이 정상적인 장부였던 거야. 그래서 모빅 프로그램을 고민을 했지만 시작하고 나서는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해 버렸냐면 이 비정상적인 과정을 최대한 빨리 줄여야지만 모빅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이 비정상적인 기간이 차지하는 과정이 짧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모빅의 전체 역사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너무 짧지만 모빅은 비정상적인 기간을 굉장히 압축해 버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길지가 않아.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고 나면 더군다나 발행자, 가장 많은 세너리지를 누릴 수 있는 발행자가 다 동결시켜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돌아다니는 모빅은 몽트빌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정상화된 굉장히 좋은 장부가 돼. 왜냐하면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 일부를 갖고 있고 전체도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전체의 몇 %인 장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면 각자의 부여한 가치의 판단이 있는 것 뿐이지 객관화돼. 이게 객관화되면서 굉장히 빨리 정상화돼.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장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0억을 새기면 1000억이 새겨지고 여기다가 100억을 새기면 100억이 새겨지는 장부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게 개당 얼마가 되느냐가 너무 중요하지만 전체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모빅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어. 비트코인보다. 좋은 장부이기 때문에. 내가 주지의 사실로 계속 공포하면서 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사토시 나카모토가 음흉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비트코인 이전에는 비트코인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준점을 삼을 게 없었어. 기준점 삼을 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된 긴가민가가 계속 이어진 거지. 비트코인은 그 길을 간 거야. 최초니까.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어. 비트코인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트위터 애들은 이 자체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뻘짓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비트코인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나를 욕하면서. 보인들이. 나는 비트코인이 보여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뭘 보여줬느냐면 이 방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 다이아몬드 분명히 있다. 찾으면 네 거야 라고 해줬는데 비트코인은 방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다이아몬드를 찾는 어떤 그런 무브먼트였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했던 건 뭐냐면 뭐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깨달은 사람들 눈에는 그냥 다이아몬드가 있어. 이 결과는 예측된 거야. 그러고 뒤진 거야. 그리고 찾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훨씬 쉬웠던 거야. 비트코인보다. 훨씬 쉬웠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장부의 비정상적인 기간이 굉장히 압축됐던 거지. 그래서 몽트빌에서 100만 개가 뿌려지고 나면 그때 순간적으로 여러분 느끼기에는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과정 거기서 끝나 거기서 끝나고 브레이크 팍 잡아버리기 때문에 가장 알트코인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거는 바로 발행자가 많이 갖고 있고 발행자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불확실성을 유발하거든. 언제 물량을 팔아버릴지 모르는 건 불확실성을 유발하는데 그거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에서 다 고만고만하고 야로가 없어요. 이거 야로가. 그래서 그냥 좋은 장부야. 그럼 여기에 이 좋은 장부이기 때문에 1,000억을 새기면 1,000억이 새겨지는 거야. 이게 순수한 논리적 귀결이야. 이게 현실을 무시하고 모빅은 오태민이라는 듣보잡이 만들었고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 이런 그런 각자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런 현실이 중요하지.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순수하게 논리적 추론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장부예요. 벌써 여러분들한테 종이 지갑을 얻으면 어떤 정보가 있냐면 얘는 제주도에 갔구나. 비용을 들였네. 이런 거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모빅 현상은 철저하게 비트코인 현상을 응용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가르쳐주는 순수 논리, 비트코인 현상에서 이 잡음들 다 빼버리고 논리가 하나 남거든. 그 논리는 뭐냐면 화폐라는 게 네가 생각한 것이 유틸리티가 아니야. 커미먼트야. 커미먼트. 여러분들이 회계학을 아시면 저도 회계 공부를 좀 했지만 회계학을 아시면 회계는 경제학과 다르죠. 회계는 과거에 대한 기록이에요. 과거에. 기업의 과거 실적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는 거거든요. 장부는 기본적으로 회고적이에요. 그걸 이코노미스트들이 놓친 거죠. 이거를 단지 메모론가라고 해가지고 비합리적이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비용을 되게 중시 여겨요. 회계학에서는 또 원가주의라고 하죠. 원가주의. 자, 그래서 이게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성공했고 비트코인이 다이아몬드가 있다라는 거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거 알려줬기 때문에 설계만 잘하면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전제에서 방에서 뒤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행운하죠. 그걸 찾아낸 거죠. 보여줬고.